할머니, 빨리 도망쳐. 8살 손주 민준이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이순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 박미경. 그녀의 손에는 식혜 주전자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를 주전자 안으로 톡톡 털어넣는 모습. 숟가락으로 재빨리 저어 가루를 녹이는 손놀림. 72세 순자는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루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72세 할머니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며느리가 매일 끓여주던 차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그리고 18억 때문에 벌어진 폐륜의 전말.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에 성공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달 반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순자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던 순간부터 말이죠. 새벽 5시 반. 이순자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42년째 반찬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그녀에게 이 시간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11월 새벽. 순자는 두꺼운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묵묵히 가게를 지켜온 시간들이 그 주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순자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찬장에서 쌀을 꺼내 씻었죠. 그때 며느리 박미경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하던 거니까. 미경은 순자 옆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혜 주전자를 꺼냈죠. 어머니 식혜 한 잔 드실래요? 어제 제가 새로 끓였거든요. 그래, 고맙다. 미경이 컵에 식혜를 따라 건넸습니다. 순자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확 퍼졌거든요. 식혜가 좀 쓴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마셔볼게요. 미경이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했죠. 어머니 안 쓴대요? 단맛만 나는데. 혹시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런가. 순자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쓴맛이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니 뭐라 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컵을 다 비우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10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죠. 전통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구수한 목소리, 채소 트럭이 골목을 지나가는 소리, 단골 손님들이 반찬을 고르며 나누는 정겨운 대화. 순자는 이 모든 게 좋았습니다. 42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가, 남편과 함께 일궜던 이 가게가 그녀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오전 8시쯤 정장 차림의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 정명호였습니다. 11년 넘게 매일 아침 순자의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는 단골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멸치볶음하고 시금치나물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순자는 반찬을 담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명호는 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요즘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계속 멍했습니다. 손에 힘도 없었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끔찍한 계획의 시작 말이죠. 순자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마시는 식혜에 며느리가 무언가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기억을 지우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18억. 가게 재개발 보상금. 그 돈 때문에 벌어질 끔찍한 배신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가게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30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 분명 2시였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찾으려 했죠. 안경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거실 탁자 위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없었죠. 부엌, 방, 화장실까지 뒤졌지만 안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미경이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순자의 안경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또 안경 잃어버리셨어요? 여기 부엌 서랍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내가 거기 둔 적 없는데.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안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부엌 서랍에 뒀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 며칠 후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졌죠. 그때마다 미경이 나타나 찾아줬습니다. 어머니 지갑은 항상 여기 두셔야죠. 또 잃어버리셨네요. 미경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며느리가 설마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미경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 다치신 거 아니에요? 미안해.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나 치매 걸린 건가? 머릿속이 자꾸 멍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났죠. 가게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단골 손님 얼굴을 헷갈리기도 했고 반찬 가격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미경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천 종합병원 내과 의사는 순자의 증상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혈압부터 재보겠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검사도 했죠. 35분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르신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 관련 수치가 현저히 낮게 측정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요. 혹시 최근에 특별한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당뇨약 말고는. 식혜는 매일 마셔요. 의사는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일단 추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미경이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내가 정말 치매인가 봐. 그날 저녁,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아들 태수와 며느리 미경이 나누는 대화를
순자는 화장실에 가다가 안방 문틈으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7억을 빌렸어. 게다가 그중 3억은 사채업자한테까지. 이번 달 안에 사채 3억부터 안 갚으면 우리 끝이야. 알아? 알아? 그래서 가게 얘기를 꺼낸 거잖아. 엄마만 동의하면 18억이 들어온다고. 근데 어머니가 계속 거절하시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 상태 봐. 요즘 완전히 치매 증상이잖아. 곧 판단력도 없어질 거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뭐라고? 내 상태를 기다린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물은 지속적으로 식혜에 투입하고 있어. 어머니 치매 증상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그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다음 달 말이면 12억 잔금이 들어오잖아. 그럼 12억 입금되는 날 여기 외곽에 있는 양로원. 내가 알아본 데가 있어. 해피움이라고. 거기로 이주시키고. 그러면 진명의 변경도 즉시 처리할 수 있겠네. 맞아. 모든 게 우리 시나리오대로야.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죠. 변기 뚜껑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약물, 식혜에, 양로원, 진명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식혜의 쓴맛, 자꾸 사라지는 물건들, 며느리의 지나친 친절,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나를 죽이려는 거야. 아니, 치매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으려는 거야. 순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42년을 지켜온 가게, 남편과 함께 일궜던 터전, 자식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세월. 그 모든 것이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떡하지? 나 혼자서 어떻게? 순자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친정 식구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결국 그녀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싸워야 해. 72년을 살아온 인생. 누구에게도 피해준 적 없는 정직한 삶.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순자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와 같이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어젯밤 눈물은 모두 말랐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절대로. 순자는 가게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집 근처를 걷기 시작했죠. 생각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32년 지기 친구 강혜숙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가게 안 열었네.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혜수가, 나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 30분 후, 순자는 해숙의 김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이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식혜의 쓴맛, 사라지는 물건들,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어젯밤 들은 안방 대화. 해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그 못된 것들이 감히. 순자야, 이거 가만 있으면 안 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없어. 내가 들은 대화뿐이야. 녹음도 없고. 그럼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이천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의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혈액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정밀하게요.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혈액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물이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성분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에게는 치매 증상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나죠. 순자는 온몸이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로 나를. 해숙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확실해졌어. 변호사한테 가자. 변호사. 정명호 변호사 말이야. 내 단골 손님 있잖아. 11년 넘게 매일 아침 반찬 사러 오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 변호사님. 오후 2시 순자와 해숙은 정명호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명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순자가 병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정명호는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도 해당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명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들을 꺼냈죠. 사장님, 이것들을 집안에 설치하세요. 상자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2대와 녹음기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 뒤에 카메라 하나, 안방, 옷장 위에 카메라 하나, 거실 소파 밑에 녹음기 하나, 안방, 협탁 서랍에 녹음기 하나를 숨겨두세요. 들키면 어떡하죠?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정명호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연기요? 네, 치매 환자인 척 행동하세요. 그들을 완전히 안심시켜야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물건을 못 찾는 척,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척, 시간을 헷갈리는 척, 철저하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정명호가 작은 무전기 모양의 장치를 건넸습니다. 긴급 신호기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이 빨간 버튼만 누르세요. 제 휴대폰에 즉시 알림이 가고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장님. 11년 동안 맛있는 반찬으로 제 아침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거실에서 태수와 미경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오늘 가게 안 여셨다던데요?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친구 만나고 왔어. 그러셨군요. 어머니 식혜 한 잔 드실래요? 순자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독. 이제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경이 식혜를 따라 건넸습니다. 순자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는 척했습니다. 입술만 적셨을 뿐 삼키지는 않았죠. 미경이 거실로 돌아가자 순자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식혜를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간다. 밤 11시 태수와 미경이 잠든 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계 뒤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안방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죠.
발소리를 완전히 죽이며 옷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선반 위에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는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안방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도 녹음기를 숨겼죠.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증거만 잡으면 돼. 한편 그 시각 안방에서 미경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태수를 흔들었죠. 여보, 어머니 오늘 이상했어. 뭐가? 식혜를 주긴 했는데 뭔가 눈빛이 달랐어.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 상태 봤잖아. 완전 치매 증상인데. 눈치챌 리가 없어.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다음 달 말이면 12억 들어오잖아. 조금만 더 참자. 그때 되면 모든 게 끝이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두 사람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방 협탁 서랍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72세 할머니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42년을 지켜온 가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시간입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순자는 매일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물건을 찾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시간을 헷갈렸죠. 태수와 미경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증상 더 심해진 것 같아. 아께는 내 이름도 헷갈려 하시더라. 완벽하네. 이제 며칠만 있으면 12억 들어오잖아. 모든 게 계획대로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방 옷장 위 카메라가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협탁 서랍 속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순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미경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식혜 주전자가 들려 있었죠. 순자는 재빨리 자신의 방 문 뒤에 숨었습니다. 미경이 주방으로 가지 않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증거를 잡는 거야. 10분 후, 미경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혜 주전자를 냉장고에 넣고 거실로 갔죠.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방 옷장 위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확인했죠. 화면에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식혜 주전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을 손바닥에 털어냈습니다. 손으로 알약을 부셨습니다. 하얀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혜 주전자에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가루가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죠. 정말이구나. 정말로 나를. 이제 끝이야. 사흘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계약 당일, 오후 4시, 황금마트 개발팀장 이철민이 순자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 12억 잔금이 이체되는 날, 그리고 순자의 복수가 완성되는 날, 오후 4시 정각, 이철민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서류 다 준비해 왔습니다. 가게 양도 계약서 그리고 집 명의 변경 동의서요.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철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명은 이순자 어르신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엄마 도장 찍어놨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저희가 대신 처리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12억 이체하겠습니다. 이철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열었죠. 계좌번호 다시 확인할게요. 네, 여기요. 이철민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억 원 이체 완료. 입금 확인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그런데 추가로 약속하신 건 물론이죠. 수고비 4억 약속대로 드립니다. 이철민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4억 원 이체 완료. 들어왔어. 정말 들어왔어. 이제 사채도 갚고 빚도 다 정리하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현관문이 와르르 열렸습니다. 이천경찰서 강력계 형사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형사가 앞장섰죠. 태수와 미경, 이철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무슨, 이철민 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이철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수 씨, 박미경 씨,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아니, 살인 미수라니요? 말도 안 돼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명우 변호사가 옆에 섰죠. 태수가 순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죠. 정명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안방. 미경이 식혜 주전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알약을 부셨습니다. 식혜에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건, 그리고 녹음도 있습니다. 약물은 지속적으로 식혜에 투입하고 있어. 어머니 치매 증상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그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다음 달 말이면 12억이 들어오잖아. 그럼 12억 입금되는 날 양로원 해피움에 보내고 진명의 변경도 즉시 처리하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철민 씨가 태수 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액 초기 6억에 2억 5천만 원 추가, 그리고 오늘 4억, 총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가 미쳤었어요. 순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봤죠.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용서, 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서하라고. 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아? 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독을 먹인 놈이, 엄마를 죽이려 한 놈이. 엄마, 죄송해요. 진짜 미쳤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순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42년의 세월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내 아버지 죽고 혼자 가게 지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너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집까지 마련해줬어. 순자는 이번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가 친엄마처럼 대해줬잖아.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한 푼도 안 줬을 때 내가 다 해줬어. 애 낳을 때도 민준이 키울 때도 내가 다 도와줬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양로원에 버릴 날짜까지 정해놨어. 해피움. 외곽에 있는 양로원. 거기 보내고 집 명의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어머니 저희가
저희가 정말 민준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응. 민준이가 나중에 커서 너희가 나한테 했던 거 똑같이 너희한테 할 수도 있다고 왜 생각을 못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2년을 살았어. 72년. 내 평생 누구 하나 해친 적 없어. 정직하게 살았어. 가게 하나로 자식 키웠어. 순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식한테 이런 짓을 당해야 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들도 변호사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어머니의 절규를 지켜볼 뿐이었죠.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남이야. 완전히 남이야. 엄마,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박철수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뒤에서 미경과 태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영상, 녹음, 통장 내역, 혈액 검사, 약병. 그리고 손주 민준이의 증언까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고 공판 당일 순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명호 변호사가 옆에 있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나십시오. 김태수, 박미경, 이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3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죠. 피고인 박미경,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미경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붙잡았죠. 피고인 김태수, 살인 미수 방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피고인 이철민, 뇌물공여, 사기 방조 등의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태수와의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면회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태수가 앉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죠.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제발, 태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죠. 기회. 순자는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기회가 있었어. 매일. 내가 끓여준 밥 먹으면서.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순자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를 걷는 순자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2년을 지켜온 그 자리. 남편과 함께 일궜던 소중한 터전. 재개발 계획은 순자의 겁으로 무산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환호했죠. 순자가 돌아온 첫날 아침,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시금치나물하고 멸치볶음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해숙이 김밥집에서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그래. 시장은 평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구수한 목소리, 채소 트럭이 골목을 지나가는 소리, 단골 손님들의 정겨운 대화. 순자는 이 모든 게 다시 좋아졌습니다. 오후 3시, 학교를 마친 민준이가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보여드릴게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민준이 키울 거야. 쭉. 그날 저녁, 순자와 민주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직접 만든 잡채와 전이 놓여 있었죠. 민준이가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민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를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시장을 물들이고 있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순자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2년 습관은 여전했죠.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복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 삶이 결국 그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자 할머니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하시는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사연 루틴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루틴이었습니다.